당이 낮을 때 다이어트가 된다. 당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이거를 밝힌 논문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슬러TV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질병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가족 중 한 분이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게 되면서 당뇨병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민의 30%가 당뇨병 전 단계지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이란 당이 높은 피가 흐르는 병으로 당이 높은 피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암세포도 몸에 있는 당을 빨아먹으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혈관을 달달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보다 이로 인한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돼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포도당은 혈액 속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즉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혈당입니다. 이때 췌장 베타세포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조정합니다. 그런데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이 만들어질 경우에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이 세포 안에 들어가려 할 때 리셉터가 잘 작용하지 않고 막아버려서 한 개의 인슐린이 들어가기 위해 예를 들어 10개의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췌장은 인슐린을 계속 많이 분비해야 돼서 기능이 더 안 좋아지겠죠? 제가 요즘 리브레라는 연속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있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이 손끝에 모세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당을 측정하는데 이 리브레라는 측정기는 우리 팔 뒤쪽에 혈관 밖 세포질에 침이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혈관을 타고 소화가 될 때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면 제 당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몰랐던 게 좋았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바로바로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신뢰성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본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 리브레는 당뇨 환자들이 부착을 하는 기계예요. 제1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만약 혈당이 올랐을 때 인슐린이 잘 분비돼서 혈당을 낮춰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떨어뜨리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돼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레가 연동된 앱이 있는데요. 앱으로 저혈당에 대한 신호를 줘서 쇼크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져서 제1형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분들은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2주간 부착할 수 있어요. 요즘 외국에서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혈당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듣고 이것을 제가 직접 제 몸에 체험해보고자 해요. 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꼭 필요한데요. 다만 혈액에 당이 넘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정 범위에 있는 당은 우리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높아지면 이때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당, 즉 글루코스가 쭉 연결된 형태인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요. 간과 근육의 저장 공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잉여된 당들은 우리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잉여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적정 범위의 당은 잉여되지 않도록 해주지만 적정 범위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지방이 저장을 하겠죠. 당과 다이어트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이 많다는 점과 당뇨 관리가 식습관, 운동, 즉 생활습관 교정이 큰 키라는 점을 보았을 때 다이어트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부에 쌓인 지방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기능을 억제시켜서 당뇨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국내외 당뇨병 학회에서는 비만은 당뇨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인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다이어트는 단백질, 지방은 충분히 먹고 당을 조절하는 다이어트예요. 저는 이전에 이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방을 먹는 다이어트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결국 당을 억제하는 게 키인 다이어트였더라고요.
혈당 조절 다이어트는 혈당을 범위 내로만 잘 지키면 내가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떡볶이 같은 양념당 플러스 탄수화물이 압축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돼요. 그럼 남는 인슐린들이 당을 더 잡아서 혈당을 더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더 배고파지게 됩니다. 혈당이 적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그래프로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높은 혈당 변동성은 우리 췌장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무리를 주게 됩니다. 당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췌장을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칼로리나 열량표로 많이 다이어트에 적용하시죠? 하지만 혈당 다이어트는 열량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내 몸에 어떠한 혈당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접근으로 다이어트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면이 칼로리가 높지만 내 당을 빠르게 많이 올리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접근이 어색한데요. 제 몸에 직접 적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나눠드리겠습니다. 케톤체는 지방이 분해될 때 간에서 나오는 지방대사의 부산물인데요. 우리 몸의 혈당이 낮으면 지방에 있는 당을 끌어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으로 섭취한 글루코스, 즉 당이 우리 혈액 중에 있다면 에너지로 그 글루코스를 쓰는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 글루코스가 적다면 지방에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스를 쓰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지코바 치킨에 거기 들은 떡까지 같이 먹었거든요. 제가 1시간 뒤에 재봤을 때 혈당이 145 정도 나왔었고요. 아까 푹 익은 바나나를 점심 때 먹었는데 바나나 먹고 한 180 몇, 한 200 가까이 혈당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좀 피하게 될 것 같아요. 바나나가 빠른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좋긴 한데 진짜 먹자마자 바로 혈당이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는 유사시에 운동 전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소 빠르게 걸은 지 30분쯤 된 시점에 혈당을 재보니까 83쯤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불과 1시간 반 전쯤에 치킨을 먹고 1시간 지났을 시점에 제 혈당이 145였는데 좀 전에 운동하고 나니까 83으로 내려갔어요. 83은 아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수치 정도거든요. 제가 아까 치킨하고 떡을 먹은 게 당을 일정 범위로 넘기진 않았지만 일정 범위를 넘기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살이 빠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를 최대한 없애보고자 유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중 언제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혹은 아침, 저녁 내가 당이 평균 중에서도 조금 낮아져 있을 때 조금 더 운동을 해서 혈당을 더 낮추고 그러면 살이 더 쉽게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체중 말고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몸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체중도 너무 한참 뒤에 나타나고 물 마시면 많이 나가고 응아하면 떨어지고 이게 체중이잖아요. 리브레는 바로바로 내 혈당 정보가 나옵니다. 사실은 저도 열량을 보고 음식을 선택했었는데 열량 정보는 뭐 몇 칼로리 써있고 탄수화물 가로치고 오늘 하루 열량의 몇 %를 차지한다 이런 게 써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살이 찌는 건지 열량보다 저는 음식 종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먹는 편이었고 이 방법이 조금 더 저한테 맞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GI 지수, 소화 흡수가 느린 기준도 보는데 감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GI 지수가 달라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연속혈당 측정기, 리브레로 측정을 하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내 혈액에 있는 당이 측정이 되니까 좀 내 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라면 앞으로 피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를 들어 라면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당이 빠르게 오르고 어떤 사람은 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오르고 잘 내려가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음식마다 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거든요. 그거를 리브레를 제가 2주 동안 차면서 찬 동안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서 내 몸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흡수가 빠른 과일 같은 거는 당이 바로 오르기도 하고요. 만약 뭐 일반적인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가 있으면 내 혈액에 당들이 퍼져서 리브레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솔직히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자꾸자꾸 재보게 돼요. 내 공복 혈당, 음식 먹기 전이 얼만가, 운동 후에는 얼마나 떨어지나,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당이 잘 떨어지는지,
어떤 사람은 근력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산소일 수도 있고 스쿼트를 했을 때 당을 잘 내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사실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가 당을 더 빨리 내린다는 연구 결과는 더 많다고 하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트렌드 세터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잘 테스트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다이어트 방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